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축구로 소통하는 축구를 사랑하는 축구의 진심인 쭈쭈 채널 다니엘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축구 뉴스를 올렸기 때문에 원래였으면 안 돌아오는 게 맞지만 엄청난 소식이 뜨게 되어서 또 소식이 많이 나오게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이적 시장 기간에는 일주일에 2번 또 공휴일이 껴있으면 많으면 3-4번도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적 시장이기 때문에 오피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요. 그냥 공휴일이 없는 평일에는 돌아오기 쉽지 않지만 이적 시장 기간에는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2-3번 이렇게 달려올 확률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올렸어도 오후에 또 나오면 오후에 또 달려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뜨게 된 최고의 소식은 뭐냐? 마티스텔이 토트넘 완전 영입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마티스텔을 임대로 썼던 토트넘 하스퍼가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협상에 성공하면서 토트넘 완전 영입 히어리고가 뜨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 목적은 마티스텔의 토트넘 히어리고가 뜬 목적이고, 이제 마티스텔은 완전한 토트넘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800억 정도의 이적료가 점쳐져요. 35만 유로, 3,500만 유로. 네, 그래서 그거 외에도 나온 소식들이 여러 개 있어서 좀 정리를 해왔고요. 그래서 주된 소식은 테리 토트넘 완전 영입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토트넘 선수가 되었는데 아마 브라이안 힐이 떠날 것이 거의 유력하기 때문에 등번호는 아마 그냥 11번이 유지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이번 시즌 감독을 제외하고 시즌 2호 영입을 완료했고요. 1호 영입은 단소의 완전 영입, 2호 영입은 끝까지 고민했던 마티스텔의 완전 영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랭크 감독까지 총 3호 영입이 진행된 상황에서 은베모의 소식이 또 하나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은베모가 지금 현재로서의 분위기는 맨유가 훨씬 가깝습니다. 그러나 리알 토마스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다가 토트넘이 은베모 하이제킹을 시도 중이고, 하지만 다른 1티어 기자들 쪽에서는 선수가 맨유 이적을 원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리알 토마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리알 토마스는 스카이 스포츠 이제 그 기자가 될 거라고 해요. 그런 기자가 리알 토마스 기자인데, 그러면 그 말은 즉슨 공신력이 높아요. 낮은 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높다? 그 사람이기 때문에 높은 거 낮은 거가 있을 수 있는데 다른 기자들에 비해서 공신력이 높은 기자이긴 합니다. 그리고 다른 1티어 기자들이 어쨌든 높은 기자들이잖아요. 맨유행 선호. 그러니까 은베모 선수는 맨유행을 선호한다. 하지만 토마스 프랭크를 앞세워서 토트넘의 하이제킹을 시도할 거고, 리알 토마스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는 토트넘의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래서 맨유는 55만 유로에서 60만 유로 그 사이 이상은 더 제시를 안 할 것으로 보여요. 이게 이제 55만 유로에서 60만에서 최대 65만 유로까지인데, 이게 옵션 포함 가격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 맨유 입장에서는 이 가격이 그 옵션이 포함된 가격이지만, 토트넘은 여기다가 옵션으로 5만 유로 정도는 더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이야기예요. 여긴 토트넘은 5만이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여기 어제도 말씀드린 이야기지만 은베모가 더 성장하기에 좋은 조건은 토트넘이 맞습니다. 분명 토트넘이 맞는데 선수는 완강하게 맨유행을 선호합니다. 토트넘이 챔스도 나가고 또 돈도 더 많이 주지만 선수는 맨유행을 너무나도 선호한다. 이게 좀 함정 카드긴 한데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저희 그 한국에 있는 뭐 축구 유튜버들이나 기자들이 말할 수 있는 거는 토트넘의 조건이 더 좋은 거는 확실해요. 토트넘의 조건이 더 좋은 거는 확실을 한데, 근데 이제 은베모는 맨유행을 더 완강하게 선호한다라는 게 조금 이제 뭐라고 할까요? 변수다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로버트슨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갈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지금 케르케즈가 오피셜은 안 나왔지만 리버풀이 거의 확정된 상황에서 케르케즈랑 로버트슨 모두 레프트백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이 로버트슨 선수가 이제 리버풀을 떠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설이 돌고 있고, 케르케즈 선수는 본머스에서 리버풀이 이미 확정된 선수예요. 이미 확정된 선수인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오피셜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고, 하지만 거의 합류가 확정된 선수가 케르키즈 선수이고, 로버트슨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설이 돌면서, 그렇게 되면은 만약 로버트 선수가 이적을 하게 되면은 로버트슨 선수가 아놀드와 로버트슨이 한 시즌 만에 다 잃는다. 리버풀은 다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버트슨이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나 다른 팀으로 타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된다면 케르케즈가 1순위 레프트백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놀드 선수와 로버트슨, 오랫동안 리버풀의 주전 윙백들을 맡았던 선수들이 한 시즌 만에 레알 마드리드와 또 타 팀으로 이적을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리버풀이 브래들리, 프림퐁, 케르케즈 이런 선수들을 데리고 새로운 조합을 맞춰봐야 하는 상황에서 리버풀이 어떤 축구를 보여줄지가 조금 미지수긴 합니다. 여부가 궁금하긴 한데, 제가 봤을 때 로버트슨이 이적설이 도는 거는 진짜 갈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로버트슨 나이가 31살이고 이제는 다른 팀으로 이적할 때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버트슨이 갈 것 같기는 한데, 케르케즈도 이미 합류가 확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로버트슨이 갈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이제 아놀드와 로버트슨이 다 떠났을 때 리버풀은 어떤 축구를 구사할 수 있는가, 슬롯이 어떻게 그 위기를 떨쳐나갈 수가 있는가. 아놀드는 본인이 원해서 간 거고 리버풀이 보내준 게 아닌가. 로버트슨은 본인이 원하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리버풀이 케르케즈를 영입했다는 거는 로버트슨과 이미 1차 회의는 끝났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로버트슨과 케르케즈의 경쟁 구도를 생성시키는 것도 좋지만, 로버트슨은 주전이 확고한 선수이다 보니까 다른 팀으로 타 팀으로 이적을 갈 수도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맨시티의 제임스 메카티 선수가 레버쿠젠 이적설이 돌고 있습니다. 메카티는 지금 돌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토트넘 이적설이 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도는 팀이 레버쿠젠입니다. 레버쿠젠은 비르츠가 어제 제가 확실하게 봤는데 이게 히어리고가 떴더라고요. 비르츠가 리버풀 히위고가 떴잖아요. 그 상황에서 공격형 미드필더 자원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수 있는 선수를 보강해야 되는데, 그 후보로 맨시티의 메가티 선수를 후보로 두었다라는 소식이고,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은 메가티 선수가 온다 오나 마나, 이제 그 처음에 이적설이 살짝 나오다가 지금은 또 잠잠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레버쿠젠이 데려간다면 데려갈 것 같습니다. 토트넘은 아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아마 낮아졌죠. 토트넘의 이적 소식이 계속 나오지 않고 있고, 그래서 나오는 선수가 한 명이 있습니다. 토트넘은 메가티 대신 영입하고 싶은 선수가 한 명이 있는데요. 그래서 메가티 선수 대신 이적설이 도는 선수가 니콜로 파실리라는 선수입니다. 니콜로 파실리라는 선수가 이적설이 돌고 있는데, 이 선수는 굉장히 어린 미드필더 자원이에요. 근데 이 니콜로 파실리 선수가 나오는 쪽에서가 기자가 1티어 기자 쪽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공신력이 낮은 느낌이긴 한데, 뭐 영입 합의를 하고 있다, 영입 합의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마 1티어 기자 쪽은 아니고 한 2, 3티어 기자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1티어 기자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리알 토마스나 또 파브리치오 로마노 또 그런 기자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메카티는 토트넘이 영입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메카티를 처음에는 레이더망에 토트넘이 포함을 시켰어요. 근데 그 레이더망을 좀 더 넓히고 나서는 메카티를 그냥 제외를 시킨 것 같더라고요. 메카티 선수가 토트넘의 레이더망에 들었으나 다시 이제 또 랑게나 이런 에이전트가 조사를 했을 때 메카티 선수를 영입 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하나 로메로 토트넘 쪽에서 나오는 소식이 뭐냐면,
아틀레티코 마드리가 인카피에 영입서를 내고 있어요. 인카피에가 영입이 된다면 로메로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레알 마드리드는 딘 히위센을 영입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인카피에를 영입을 하면 로메로 선수는 아마 가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그 요레케스가 맨유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유를 요레케스 그리고 그 에티테케 이 두 선수가 있는데 1순위가 요레케스였고 2순위가 에티테케였어요. 요레케스가 일단 거절했으니까 2순위인 에티테케에게 지금 관심을 넣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선수는 팀에 잔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소식이고요. 그 자바르니 선수가 PSG 이적서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의 PSG는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미네에 잔류할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니폼 홍보 대사로 선정이 됐고 그 메인 모델로 선정이 됐고 그리고 또 클럽 월드컵 명단에도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협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미넨에 잔류할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민재 선수의 소식이긴 합니다. 김민재 선수가 그 첫 경기를 나오지 못할 것으로 오클랜드전에서 나오지 못할 것으로 컴파니 감독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비의 키맨을 조나탄 타로 낙점을 할 확률이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맨시티가 상가레 선수 영입을 확정 지었다고 합니다. 임박했다고 해요. 그래서 5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 또 나오는 소식이 은베모 위사 소식입니다. 은베모 위사 소식이 뭐가 나오냐면 은베모와 위사가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은베모와 위사 선수가 팀에 합류를 해서 공격진을 이끌 수 있다라는 건데 이랬을 때 히샬리송 만약 위사가 합류하게 된다면 히샬리송은 떠날 확률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히샬리송은 떠날 확률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또 솔랑케 선수와 위사 선수의 경쟁 구도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사와 은베모 선수를 두 명 다 영입한다면 이적료가 말도 안 되게 비싸질 겁니다. 2천억이 넘어요. 2,300에서 600억 정도가 나갈 건데 그랬을 때 토트넘이 두 명 다 영입을 하냐 아니면은 은베모를 실패했을 때 위사를 영입을 하냐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클럽 월드컵이 이제 시작이 되었죠.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가 개막전 알알리를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거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티테케를 영입을 시도를 해요. 맨유가 에티테케 쪽으로 몰아가는데 거기서 프랑크푸르트 ST 스트라이커 에티테케 쪽으로 몰아가는데 이적료가 1179억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은베모를 포기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에티테케를 스트라이크 자원으로 영입을 하고 그리고 그 은베모를 윙어 자원으로 영입을 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토트넘 같은 경우는 이제 우승을 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금이 어느 정도 있어서 테를 원정 영입하고도 또 단소를 완전 영입하고도 쓸 수 있는 자금이 3,600억 정도가 되는데 맨유는 아마 그 정도는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티테케가 1,579억이면 약 1,600억 협상을 했을 때 1,600억 정도로 가정을 하고 아니면 1,500억 정도를 가정을 하고 은베모가 1,300억 정도 되면 2,800억입니다. 그러면 맨유가 다른 포지션을 보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두 명을 영입하기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에티테케는 어느 유형이냐면 오현규 선수와 비슷한 유형입니다. 측면으로 빠져서 드리블을 하면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그런 플레이를 좋아하는 선수고 그로 인해 토트넘과의 8강전에서 그런 플레이로 골을 넣기도 했죠. 네. 그래서 제가 어제 공지 드린 게 있는데 토트넘의 프리시즌 투어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토트넘의 프리시즌 투어가 확정이 되었고 일정이 확정이 되었고 그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토트넘은 경험 있는 베테랑 미드필더 영입을 원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니콜로 파실리 선수는 경험 있는 베테랑 미드필더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파실리 선수가 안 올 확률도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영입합의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쿠냐가 이미 1,100억으로 왔어요. 맨유에. 그리고 에티테케가 1,500억. 은베모가 1,300억이면 다 합치면은 3,800억이에요. 이러면 토트넘의 이적 자금보다 더 많은 겁니다. 이러면은 쿠냐가 이미 왔고 스트라이크 자원이 에티테케가 필요하면 은베모 선수가 안 올 확률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어제 공지 드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저녁에 공지를 드렸는데요. 7월 26일 날 토트넘 대 루턴타운이 영국에서 경기가 펼쳐지고요. 7월 31일 토트넘 대 아스날이 홍콩에서 경기가 펼쳐집니다. 8월 3일 토트넘 대 뉴캐슬이 한국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가 펼쳐지는데 7월 말쯤에 티켓이 오픈된다고 합니다. 8월 8일 날 미넨 대 토트넘이 독일 미넨의 홈교장에서 경기가 펼쳐지고 그리고 8월 13일 날 슈퍼컵이 파리 대 토트넘이 이탈리아에서 펼쳐지는데 이강인 선수가 이때까지 잔류를 하고 손흥민 선수가 잔류를 한다면 손흥민 대 이강인 경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16일 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가 개막을 하게 되죠. 그래서 2달 정도가 있으면 프리미어리그가 개막하게 되고 지금 현재 시각이 6월 15일이거든요.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가 6월 15일 일요일입니다. 26일 날 첫 프리시즌 투어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는 한 13일, 14일, 15일 이때쯤에 아마 출국을 해서 프랭크 감독과 회담도 하고 이제 이렇게 주장으로서 좀 주장 선임 역할 그런 것도 받고 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한 달이 좀 더 남은 프리시즌 투어 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맨유가 마르티네스 골키퍼를 데리고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르티네스 골키퍼는 지금 에이빌라죠. 그 아스톤 빌라의 소속이죠. 그리고 가투소 감독이 히어리고가 떴습니다. 이탈리아 감독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점점 이제 그 레알이 갈라티코 3기가 돼 가죠. 그리고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인터밀란의 공격수 타레미가 클럽 월드컵 출전이 아마 불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충돌로 인해 공항이 폐쇄가 됐고 여러 사람들이 또 안 좋은 일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레미 선수에게 행운을 빌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타레민 선수를 위해 또 그 전쟁 중인 국가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키 무어가 잉글랜드 대표팀에 가가지고 4차례 드리블 돌파에 100%의 롱패스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양민혁 선수도 합류를 할 것으로 보이죠. 네. 그리고 부슈코비치 선수가 합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축구 뉴스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축구로 소통하는 축구를 사랑하는 축구의 진심인 주스를 다니엘이었습니다. 저는 쿠웨이트와 그 대한민국의 경기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그 경기도 재밌게 입중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주에도 재밌고 유익한 축구 소식을 들고 제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저의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